파산 걸리면 이익만이 아니고 청구권에 관한 부분도 완전히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사실상 선언을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일반 측에서는 그때 포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반박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고종 황제가 맡긴 돈이고, 그 고종 황제가 맡긴 돈을 일본 통감부가 가져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영수증으로 확인이 됐어요. 일본이 1908년에 돈을 찾아와서 이게 한국인을 위해서 쓰였다면 당장 얼마나 떳떳한 일이에요,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떳떳이 못하니까 고종한테 밝히지도 않았고, 홀버드 박사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돈을 1909년부터 찾기 위해서 1949년까지 이분이 수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승만 대통령한테도 어떻게든 이 돈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자까지 합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일종의 한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1949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그러고 이분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보면은 여기 이 내탕금에 대한 전말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자기가 한국에 갔고, 그 다음에 1909년에 다시 또 한국에 가서 고종 황제의 명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다 글로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거를 미국의 스테거스라는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이거를 맡기고 관련 서류를 이렇게 다 남겼어요. 오늘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이런 증거물을 이분이 다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됐으니까 당신이 이 돈을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 이게 유언이자 한이에요, 이게. 이분한테는.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찾느냐, 이거는 또 이제 별도 기술적인 문제지만은 이 돈을 찾으려면은 그 한일 그 청구권 협상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청구권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1910년부터는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어났던 채권 채무 관계는 그 박정희 정권에서 이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일정액을 보상을 받아서 포항제철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걸로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1910년 8월 29일 이전, 그러니까 뭐 1903년, 1908년 이런 기간에 걸쳐서 있었던 채권 채무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외교통상부에 이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게. 예. 제가 외교통상부 질의를 했더니 여기 외교통상부에서 저한테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걸 이제 읽어 드릴게요. 기관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65년 한국, 일본 간에 체결된 청구권 협정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전 일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한국 정부와 국민의 재산권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1910년 이전의 채권 채무 문제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사항임. 이렇게 딱 지금은 외교부라고 부르죠. 그때는 외교통상부라고 불렀는데 제가 질의를 해서 이걸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외교부도 이걸 저한테 답변을 해줬을 때는 내막을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답변은 이렇게 해놓고 정부로서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다라든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한번 뉴스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 이게 제가 이걸 이미 이 답변서가 2009년 3월 4일자입니다. 이거 12년째 제가 2009년 2월 12일 날 질문을 해서 3월 4일에 답변을 받은 거예요. 제가 봤던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이 2010년도 방송이 됐는데 그렇죠. 이거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기획재정부 그 부서 담당자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외교부하고 저도 기획재정부에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다른 왜냐면 우리가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1948년에 들어서고 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려온 게 기획재정부였어요. 그래서 저도 기획재정부에 따로 검토한 게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1948년, 49년 그때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라는 게 기획재정부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1948년에 그때 당시에 외교부에서 근무했던 사무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하고 직접 만나서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왜 이게 종결이 됐는지 모르겠다 라는 게 그분 말씀이었어요. 네. 그래서 선의로 해석하면 바로 또 6.25가 일어나고 1950년에 그러니까 정부가 경황이 없어서 이 일을 찾는 걸 검토를 하다가 중지를 했다. 저는 그렇게 선의로 그냥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게 또 문제화 됐으니까 제가 또 이걸 2010년에 또 책으로 발표를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저는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연유로 해서 이건 할 수 없다라든지 그건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가 안 하더라도 누군가 이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뽀렷이 분명한 팩트 하나는 고종황제 돈이었고 고종황제가 그저 그냥 막무가내로 이건 뭐 속된 표현으로 털린 거거든요. 이 돈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일본이 설사 주느냐 안 주느냐를 떠나서 얼마나 받아내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래야 우리가 민족 정기가 살아있는 민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헐버트 박사가 51만 마르크, 52만 정도 되죠. 이제 52만 마르크를 확정 지어서 이 서류에 남긴 거는 이거는 예금한 흔적과 거기서 이자가 얼마 불어난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합리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입금이 됐는가를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거를 증거를 찾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추가로 50만 마르크가 있다라는 설을 들었지만은 이거는 입금했다는 증거는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대해서 독일 그 내부 외교 문서에 그게 써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걸 청구하고 뭐 이런 계제는 아니다. 예를 들면은 이걸 국제재판소나 일본 도쿄재판소에 이거를 소송을 해서 받는다고 했을 적에 적어도 어떻게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자가 불어나고 어떻게 그 돈이 인출이 됐는가를 처음부터 자초지종이 밝혀졌을 때 판사가 봐도 합리적으로 뭔 판결을 하지. 여기 들어간 흔적이 없는데 그쪽에서 물론 이제 독일 은행이나 일본이 이걸 뭐 어떻게 짜고
다 그렇게 문서를 조작했을 수는 있죠. 그러면 조작한 또 근거를 조작한 증거를 또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헐버트 박사가 여기 찾으려고 노력했고 돈으로 나와 있는 이 52만 마르크 정도의 숫자는 이게 정확하게 아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금을 해서 또 그게 어떻게 독일 할인은행에 이렇게 유가증권에 투자가 됐고 또 얼마를 찾았고 또 그게 그러니까 이자가 얼마가 불어났고 얼마를 주었다. 이게 다 아구가 맞거든요.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 증거 자료가 있는. 예, 증거 자료가 있는 걸 가지고 그 증거 자료가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있는 것조차도 지금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설사하게 100만 마르크였다 할지라도 52만 마르크 정도만 지금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겨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회수를 한다거나 그다음 적어도 뭐 사과를 받는다거나 명예 회복을 하는데 그걸로 저는 1차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2차적으로 나머지가 있다 그러면 그 이상을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금이 흘러 들어갔고 그게 어떻게 100만 마르크가 됐다. 이거를 찾아내야죠. 찾아내고 그 문제를 공론화 시켜야죠. 그래서 단순히 그 이제 외교관들이 쓴 문서가 전부 정확하냐? 저는 이제 헐버트 박사 연구하면서 전부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러시아 서울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보낸 문서를 그 러시아 본국 의무부에 보낸 문서를 봐도 정확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헐버트 박사님은 그 말년에 49년도에 약간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그 긴 여행을 통해서 한국에 오신 이유가 이거 전달하려고 오신 거죠.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 이제 내 생애 마지막 임무가 이제 이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도 43년에 그 미국의 이제 변호사한테 팩트를 전부 넘긴 건 43년입니다. 43년인데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되니까 미국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내탕금을 찾아야 된다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49년에 국내에 들어와서 들어올 적에 모든 서류를 다 그분이 가지고 넘겼다. 이렇게 지금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추측을 했는데 저는 뭐 꼭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1943년에 변호사한테 이미 남겼고 대신에 이제 1949년에 와가지고 7월 29일 날 도착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을 적에 이승만 대통령도 방문을 하고 뭐 이시영 부통령도 방문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라는 추측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도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초기에는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당시 경무대에서 외교부에 지시를 하고 외교부가 또 주한 미국 대사관하고 주미 한국 대사관이죠.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하고 연결을 해서 이 문제를 확실히 좀 풀어보자. 외교부에서 그런 활동을 한 거예요. 했는데 그것이 중단이 돼버렸다. 이걸 어떻게 추적을 해 나가고 어떻게 받아낼까? 이런 논의를 했던 거예요. 외교부에서. 그게 제가 다 여기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그 활동했던.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제한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작을 하든 간에 증거가 있는 그러니까 뭐 증거라기보다 근거가 있는 52만 마르크를 상대로 해서 그건 또 일본의 니베시마가 영수증을 써주고 그랬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왜 고종황제 내탕금을 니네들이 받아서 고종황제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썼느냐. 이걸 추궁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완용하고 이윤용이한테 줬다라고 이제 그 서울대 규장가게에서는 이제 그 자료가 남아 있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또 이렇게 그거까지만 그 방송에 내보냈는데 그 부분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본 서류에
일본 서류가 한 3가지가 있어요. 이 내탕금에 대해서. 통관부 문서에. 그럼 뭐냐? 그 방금 얘기하신 그때 총리 대신이 이완용이었습니다. 이완용이한테 이걸 줘서 이제 이윤영은 형인데, 이완용의 형인데, 그 말하자면 황실을 담당하는 국내부 지금 같으면 이제 뭐 비서실장 뭐 국내부 장관이거든요. 하여튼 국내에. 그러니까 이 돈을 총리 대신한테 건너서 이걸 처리를 해라. 처리를 하라고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건네라고만 나와 있지. 건넸다라는 건 안 나와 있어요. 이 돈이. 그리고 통감부 내에서도 부통감이 그 밑에 직원한테 이거를 국내부에 돈을 보내라 이런 문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아주 정확한 사람들인데 보내라 했으면 보냈다라는 문서가 대개 남아 있습니다. 일본 서류를 이렇게 접하다 보면 내가 문 감독님한테 돈 5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으면은 줬다 또 못 받았다 이게 대부분 팔로업이 됩니다. 요즘 말로. 그런데 지금 일본 통관 문서에 그게 싹 빠져 있어요. 지금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래서 이완용이한테 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줬어도 그게 우리 한국을 위해서 쓰이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설사 주었다 하더라도 그건 고종 황제한테 그 돈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돈을 이완용이가 썼건 또 이완용이가 그때 이제 그 일본이 외교적으로 여러모로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고문으로 와 있던 그 스티븐스라고 이제 친구한테도 돈을 줘야 됐고 또 이 친구가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죽었을 때도 그 위로금을 많이 줬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재정에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돈에서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건 뭐 제가 순전히 추측인데 그러나 그거도 고종 황제가 돈을 받았냐하고는 연관관계가 매우 적다라는 거죠. 그냥 설이나 피상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금융인으로 봤을 때 무엇이 문제다라는 게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예. 이제 독일 은행도 면피를 하려고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갖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독일 은행이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자기가 예금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몰래 찾아가서 은행에서 돈을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의형적으로 완벽하면은 은행의 실수 본인이 아니더라도 은행의 실수가 전부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 은행은 전부 면책이 되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게 제가 보는 판단이에요. 술을 써라.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다시 내라고 그랬어요. 독일 은행에서. 왜 그랬겠어요? 이건 고종 황제한테만 주게 된 돈인데 이게 자기들이 이게 잘못했다가는 이게 자기들이 뒤집어 쓰겠다 생각을 하니까 완전히 고종이 위임한 걸로 서류를 조작해 가지고 낸 거거든요. 그때 조작한 거에 이윤용이 사인을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봐요. 독일 은행 서류에는 그게 나와 있어요. 전부 조작했다고는 아니고 새로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왔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지금이라도 외교부가 1949년으로 돌아가라. 1949년에 자기들이 이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다가 무슨 이유로 중단을 했어요. 이 역사 복원으로 자기들이 이걸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부가. 그런데 뭐 이제 여기 자기들이 저한테 공문 답변한 게 있잖아요.
모든 증거 서류를 이렇게 남겨놨으니까 이걸 누군가 해야 된다 이거죠. 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렇지만 금융 전문가로서 회장님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 플랜이 있으시기는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문 감독님한테 흉중을 말씀드리면은 이걸 국제사법재판소나 그러려면 떳떳하게 일본 재판소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아니죠. 이 위임자가 헐버트 박사입니다. 그렇죠. 이 위임을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고종 황제로부터 돈을 찾으라고 위임을 받은 게 유일한 수임권자예요. 이분이 법적으로.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돌아가셨지만은 이분 아들들이나 손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법학자들하고 법률가들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헐버트 박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단체가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진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확신을 못 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지금 징용 문제나 이런 배상 문제 이런 건 본인들이 살아 계시고 뭐 다 이래 가지고 소송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고종 황제도 돌아가셨고 헐버트 박사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당사자가 없죠. 없지만은 그렇게 이건 뚜렷하니까 이 국제법적인 문제고 이게 침략주의로 인해서 이 돈이 일본한테 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지금까지 나온 거 말고 조금 더 일본이 돈을 어디에다가 확실히 썼느냐. 요 단서만 나왔으면 더 좋겠어요. 그냥 저는 그게 단서가 안 나와도 충분히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자기들이 그건 증명을 해야 되죠. 고종 황제한테 줬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없다.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일본 의무성 본국에 송금을 했다든가, 그 돈을 뭐 또 친일파 누구한테 줬다든가, 또 이런 게 은사금으로 뭐 이렇게 줬다든가 이런 게 확실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플랜은, 제 계획은 그걸 찾아보고 안 되면은 그게 없다 하더라도 아까 그 정도면은 충분히 소송을 할 조건이 충족되고 또 소송에서 다툴 적에도 그 판사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기까지는 돼 있기 때문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건 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 기념사업회 문제인데 또 우리 기념사업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저는 이제 좀 더 폭넓게 이 문제를 여기에 동참하시는 분들하고 이거 만약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법률단도 구성해야 되고 국제법적으로 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뭐 돈도 많이 필요하고 이걸 진행하는데 사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거든요. 국제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잘못이다 일본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싶은 거죠. 뭐 이게 꼭 찾아지느냐 안 찾아지느냐 보다도 일본 잘못이다. 이거 돈 내놔야 된다. 이런 식의 국제적인 여론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처음에 요란하게 떠드는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 요란하게 떠들어서 용두사미가 될 수가 있다. 좀 더 탄탄하게 법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것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하다, 뭐 연판장이 필요하다 할지 또 뭐가 필요하다 할지 이렇게 이 확보를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토대를 확보를 하는 이제 그런 근거, 이거 substantiate 하는 작업은 어느 단체하고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런 단체가 있다면은 저는 뭐 기꺼이 그런 단체하고 하고 싶다. 예. 다만 국민들한테 그냥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미래의 소송을 위해서 잘 갖추는 작업을 같이 하는 거는 어느 단체하고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살아있는 문제고, 또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넘어간다고 그러면 정말 민족 정기가 제대로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받아야 할 내탕금이 남아있다 정도로 일단은 쫙 저변이 깔려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는 받아야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제가 2010년 책에서도 밝혔고 이번 책에서도 밝혔으니까 제 책만 봐도 다 수긍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탕금 문제는 어쨌든 이제 기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 그러면 헐버트 박사님이 그렇게 우리나라 여러 운동가들하고 그 다음에 여러 그 지사님들하고 황제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는 얘기는 뭐 통역사가 붙어서 될 일도 아니고 보통의 한국어 실력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어 실력이 헐버트 박사님은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